저는 지수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것처럼 저 또한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장밋빛 환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기준 속에 저를 무조건 끼워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그 기준에 가장 엄격하고 완고한 심판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의 완벽을 추구하는 분이셨습니다. 집안의 청결도 음식에 간 손님 접대의 예의, 심지어 제가 입는 옷차림과 사용하는 살림 도구까지도 시어머니의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스스로를 꽤 괜찮고 야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저는 늘 미숙하고 부족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완벽주의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를 만드는 방식부터 시작해 제가 청소하는 순서, 심지어는 제가 남편과 대화하는 방식까지도 지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수야, 너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배웠니?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은 시어머니가 가장 자주 사용했던 문장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르침을 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저의 배경과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마치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저지르면 제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노력과 진심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저 자신을 혹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1시간이라도 먼저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지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온 집안을 살피며 완벽하게 정돈했습니다. 저의 자아와 개성은 점점 사라졌고 그 자리를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춘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이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마치 시어머니의 조각상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저를 좌절하게 만든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고통받을 때마다 언제나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지적이나 섭섭한 말씀이 있을 때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어머니와 저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의 편도 들고 싶지 않은 겁쟁이 같은 회피 본능만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울면서 당신 엄마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당신이 한 번만 이야기 좀 해줘라고 호소할 때마다 남편은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저런 분이잖아. 그냥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 혹은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괜히 싸워서 분위기 나쁘게 만들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겪는 깊은 고통이나 상처보다 그저 당장 눈앞의 평화로운 상황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침묵은 시어머니에게는 저를 향한 행동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의 고부 갈등은 단순히 시어머니 개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방치하고 모든 희생과 책임을 저에게만 요구하는 남편과 시댁 가족이라는 오래된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시댁이라는 시스템 안에는 미묘하고 복잡한 힘의 역학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완벽주의는 사실상 시댁 가족 전체를 움직이는 규칙이었으며 모두가 그 규칙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동생이나 시누이들은 시어머니의 기준을 은근히 저에게도 적용하며 부담을 주었습니다. 형수님은 그래도 워낙 꼼꼼하시니까 이번 일도 걱정이 없어요. 어머니도 형수님만큼은 믿으시잖아요. 겉으로는 칭찬이나 덕담처럼 들리는 이 말 속에는 제가 시어머니의 기준에 부합하는 일꾼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기대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가족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우선적으로 불려나가야 했고 시어머니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 삶은 온전히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의무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시간, 저의 감정, 저의 건강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 채였습니다. 어느 날 혼자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얼굴은 생기없고 지쳐있는 누군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 전에 밝고 당당했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저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저 자신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었고 속으로는 울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시댁 가족의 기대와 현실의 저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붙었을지 모르지만 그 굴레 속에서 저의 영혼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한 자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굴레를 깨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저의 인생 사연은 바로 이 자각의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저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거나.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라는 연기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낯선 제 모습은 저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의 존재 자체가 소멸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균열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화롭지 않더라도 거짓된 평화보다는 진실된 저의 안녕이 중요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변화는 거절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수시로 전화해서 불쑥 저희 집에 오시거나 주말에 시댁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저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시댁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은 저희가 선약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미리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선약이 그렇게 중요하니? 가족이 우선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죠. 이전이라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과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단지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이 작은 거절은 저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는 첫 단추였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껄끄러워졌습니다. 전화 통화는 줄어들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운함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시간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 일에 제 모든 시간을 바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를 제외하고는 제 개인적인 시간과 취미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청하는 심부름이나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전달하고 남편이 직접 처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어머니 일은 당신 아들이 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굳이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태도는 남편에게는 불편함과 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은 그 갈등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왜 자꾸 일을 만드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좀 하면 안 돼? 괜히 엄마 기분만 상하게 하잖아. 남편의 이 말은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대리하는 방패막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대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이지 당신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당신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예요.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모든 짐은 저에게만 지워집니다. 남편은 저의 변화에 당황했고 저희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저는 그 비난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야 비로소 저를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나 비난이 있을 때면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불안함이 표출된 것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저의 작은 선택과 저항은 시댁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제가 변했다고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숨 쉴 틈을 찾았고 제 삶의 통제권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열은 저에게 자유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짜 평화를 지키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지키는 강한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거절과 남편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압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선을 긋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더욱 완벽을 강요하며 저를 향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저는 지쳐갔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권을 지키는 데 집중했고 시댁의 일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상황을 뒤집는 뜻밖의 반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 뒤에 숨겨진 시댁 가족의 충격적인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는 보호자로서 시어머니의 서랍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몇 년 동안 숨겨왔던 가족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나 시동생, 혹은 시누이 중 누군가가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혹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가족의 치부를 홀로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의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을 시어머니가 몰래 갚아주고 계셨거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숨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읽으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완벽주의는 단순히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한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족이 겉으로라도 완전 무결하다는 착각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흠결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셨고 그 두려움이 저에게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 이 가족의 완벽한 표면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이 가족의 균열을 막기 위해 모든 짐을 짊어진 또 다른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누군가에게는 며느리였고 그분도 고독한 싸움을 해오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저의 고통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불안과 불행을 이해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저에게 가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시댁 가족의 숨겨진 치부를 저의 몫으로 떠안아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이 가족 문제에 대해 철저히 눈을 감고 회피해왔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 비밀을 폭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몰랐던 사실에 당황했지만 이내 저에게 이 사실을 다른 가족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남편의 태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실망했지만 이제 저는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족 문제예요. 제가 어머니께 받은 상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의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저의 해방으로 가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홀로 감당하던 가족의 비밀은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원으로 인해 그동안 억지로 덮어왔던 경제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들이 시댁 가족들에게 알려지면서 시댁 전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탓했고 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이 혼란 속에서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던 분이 이제는 불안한 목소리로
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그저 옆에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 가족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분의 불안을 덜어주는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갉아먹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폭발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폭발은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방치하고 저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던 남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당신이 어머니께 좀 더 잘해드리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당신이 나서서 중심을 잡아줘야지라고 말했을 때 제 안에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저에게 돌리고 있군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 문제에서 저를 그저 방패로 썼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완벽주의 뒤에 이런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몰랐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은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저에게만 희생을 강요했어요.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아들이자 남편으로서 그 어떤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 당신은 그저 편안함을 위해 나를 팔았던 거야라고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저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제 안에 억눌려 있던 진짜 저를 해방시키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감정 폭발을 통해 저와 남편 그리고 시댁 가족 사이에 새로운 경계선을 재설정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무너지든 말든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그 짐을 지우지 마세요. 저는 저의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이지만 당신의 어머니를 위한 간병인이나 당신 가족의 관리자가 아니에요. 이 감정 폭발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며느리라는 역할을 깨부수고 지수라는 한 개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남편은 저의 절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의 눈물과 분노는 남편의 회피 본능을 부수고 그에게 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폭발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저의 감정을 터뜨림으로써 저는 저의 경계를 확보했고 더 이상 누구도 저를 침범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감정 폭발 후 저희 부부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회피적인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했고 저에게 모든 짐을 지워왔는지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이제부터라도 아내이자 한 인간으로서 저의 삶을 존중하고 가족 문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정한 변화의 의지를 확인한 후 저희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맹목적인 희생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규칙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세운 규칙의 핵심은 거리두기였습니다. 시댁 방문 횟수를 정례화하고 사적인 심부름이나 가족, 구성원 간의 문제 해결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예의를 지키는 비즈니스 관계처럼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에게 서운함을 드러내셨지만 남편이 저의 편을 들고 단호하게 선을 긋기 시작하자 더 이상 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못하셨습니다. 시댁 가족의 숨겨진 문제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들에서 완전히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동안 저에게 떠넘겼던 책임과 짐을 돌려주고 저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가족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갈등과 문제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제 삶의 결정권을 쥔 주체입니다. 고부 갈등도 가족 문제도 결국 제가 행복해지는 여정 속의 작은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싸움을 통해 저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잃었던 자존감과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 이 길고 힘든 싸움의 가장 값진 승리였습니다. 지금 저는 웃을 수 있습니다. 제 삶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이 사연이 고통받는 모든 며느리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